안녕하십니까. 철도아빠와 함께하는 제2종 철도면허 합격 길잡이.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희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강의인 1장부터 전기동차 구조와 일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갈 전기동차 구조는요, 바로 전기동차 일반, 즉 1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갈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도 일반, 전기동차 차량 일반, 전차선 및 전용 구간, 과천선 VVF, 전기동차 제어 일반, 이런 식으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온다는 것도 저 뒤에 있는 2장부터 8장까지의 문제에서 약간 복합적으로 나온 걸 통합해서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좀 훑어본다, 이게 조금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뭘 배우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1장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도 일반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자, 개요. 철도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대량 수동을 대표적인 삼성으로 자, 여러분들 이 글씨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글씨 되게 많은 거는요, 무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요?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게, 이거 문제 낼 바에는 뭘 냅니까? 그냥 뒤에 있는 2장에서 8장 문제에서 한 문제를 더 내는 게 변별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는 거는 변태처럼 내시는 시험 감독관이 아니고서는 낼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위에 그냥 밑줄 제가 해놨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대량 수송을 대표적인 장점으로 갖고 있는 육상 교통수단이다 라는 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또 막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교류랑 직류를 쓰고, 전기동차는 지금 현재 1999년대부터 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 주파수, 가변 전압 제어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용어 정리에 대해서 빠르게 나갈 건데요. 이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철도 안전법에서 봤었던 용어들도 나올 수 있고요. 대부분은 도시철도 시스템에 있었던 용어를 가지고 같이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도시철도 시스템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 철도 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다. 미국식 표식은 레일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영국식 표시는 레일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철도안전법 2조 정의에서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2조 1항에 근거한 항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철도는 말 그대로 철도안전법, 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와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객 또는 화물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 시설, 철도 차량,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복합적으로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의 철도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로. 철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 그리고 이를 받치는 노반, 그리고 인공구조물 시설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뭡니까? 선로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여기다 뭐 전차선까지 달아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선로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첫 번째로 뭘 볼 것이냐? 이 친구, 레일을 먼저 볼 겁니다. 레일, 주행을 유도, 차량의 무게를 직접 지지하는 행동을 이제 이 차에서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레일은 우리가 보는 이거 철도, 우리 맨날 철도 선로 깔려있네 라고 하는 이 선로, 이게 레일입니다. 자, 궤도회로는 레일을 전선으로 사용해서 얘를 뭘로 쓰는 거예요? 회로로 쓰는 겁니다. 전기회로. 전기회로가 뭔지 몰라요 라고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자, 배터리가 있고 여기에 전구 이렇게 달려있고, 이거 초등학교 시간 때 배웠죠. 그래서 배터리 전기가 있으면 이렇게 삐우 가서 전기가 연결되면 반짝 켜는 거, 이것이 바로 회로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궤도회로는 레일을 전선으로 사용해서 선로 위의 열차 또는 차량의 위치를 검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궤도, 레일, 침목, 도상과 같은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궤도, 즉 선로라는 말이 뜻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궤도라는 말 자체는 여기 보이시는 레일, 여기 보이는 침목, 여기 보이는 도상 이 세 가지를 궤도라고 하고요. 노방까지 포함된 뭐? 선로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궤간이라는 거는 궤도의 뭘까요? 간격이에요. 궤도의 간격. 궤도 아까 전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죠? 궤도가 레일, 침목, 도상이구나. 그럼 레일, 침목, 도상에 대한 궤도 간격인가?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레일 간의 간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일이 따라라라 따라라라 떠더 이렇게 되어 있게 되면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안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재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안쪽 간 레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레일 이거 T자형, I자형을 보시게 되면 자 기차가 이런 식으로 바퀴가 갑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딸겠죠. 그래서 이 딸는 기준을 때문에 그 궤도 또 레일이 간격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 기준으로 14mm, 여기 보면 14mm, 즉 134cm 정도 내린 상태에서 간격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1435. 이거는 도시철도 시스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줘야 될 용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일반 용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제어, 여기 보이시는 열차 제어라는 건 진로, 신호 같은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열차의 운행을 제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궤도 회로죠. 궤도 회로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레일, 궤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레일 회로처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폐색장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폐색장치라는 것은 먼저 폐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폐색은요, 그 구간에 2개 이상의 열차가 동시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폐색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구역 안에는 한 열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구역 1열차, 이게 바로 뭐예요? 폐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폐색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개의 구역에는 각각 하나의 열차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 폐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것을 쓰는 장치가 뭐다? 폐색 장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신호, 이거 철도안전법에서 나오죠. 모양, 색, 소리 해서 모양은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래서 세모는 뭐 서행, 동그라미는 정지, 주의, 네모는 어떤 속도계를 표시할 때 대부분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색이면 빨간색이 뭐예요? 멈춰. 초록색이면 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색. 소리는 띵동 띵동 띵동, 건널목 소리가 대부분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널목이 있으면 열차 지나갈 때 여기서 띵동 띵동 소리가 나는 소리까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양, 색, 소리 등으로 차량에 대한 운행 조건을 지시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열차 또는 차량이 운전해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신호기의 진로 표시기를 부착하여 열차 또는 차량이 진입하거나 진출할 선로를 기관사에게 표시를 해준다. 진로라는 것은 우리 진로는 소주가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진로는 소주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아가는 행위, 즉 나아갈 진짜의 길로자예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방향, 나아가는 길이다 해서 나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로는 아까 궤도 회로랑 똑같아 했었죠.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통로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뭐 문제 푸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볼 것은 뭐냐면요, 이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운전보조 장치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는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8장이 운전보조 장치, 운전보호 장치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상 차 내 신호와 연계해서 열차가 신호 현시에 따른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속도를 감속시키거나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 열차, 죄송합니다, 보안 장치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열차 보안 장치라는 말을 하는데 정의에는 단어가 따로 써져 있지 않아서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열차 보안 장치라는 뜻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차 보안 장치는요, ATS, ATC, ATP. 먼저 이 영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줄임말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거를 풀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단어 무조건 나옵니다. Automatic Train Stop. Automatic Train Stop. 뭡니까? 자동적으로 열차를 뭐 해주는 거예요? 정지해주는 장치구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구나 라는 거죠. 자, 다음 ATC. Automatic Train Control. 뭡니까? 자동적으로 열차를 컨트롤하는구나. 제어하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열차 자동 제어 장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ATP는 뭡니까? Automatic Train Prote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omatic은 자동적으로 트레인, 열차를 Protection, 보호해준다 라는 말.
또는 여기서는 방호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utomatic train protection이라는 말 자체는 열차를 자동으로 방호해준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풀이했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견시를 촉도하면 3초간 경보하고 3초 이내에 감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열차는 자동으로 정지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초, AT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초다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3초간 경보하고 3초 후에는 무조건 비상제동을 건다. 그리고 정지신호 구간에서 뭐 해주는 겁니까? 즉시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열차 자동 제어 장치 Aid Automatic Train Control 같은 경우에는 차상으로 얘는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차 안에서 제어를 한다. 이게 중요해요. ATS 같은 경우에는 차 밖, 그래서 지상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 즉 지상에서 바라보는 신호기를 가지고 ATS를 판단하는 거고요. ATC는 차 내 안에 이런 식으로 신호기가 꽂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진로 결정이 나는 것인데, 이거 언제 배우시냐? 여러분들이 PTS 타거나 FTS를 탑승을 하시게 되면 그냥 무조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PTS랑 FTS 뭐예요? 라고 하시게 되면 철도 안전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PTS랑 FTS가 뭐였죠? PTS는 기본 이게 전 운전 모의 기능 연습기고요. PTS는 기본 운전 연습기입니다. 그러니까 PTS는 필수적인 것만 들어가 있고 FTS는 진짜 여러분들 박스카처럼 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운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TS, FTS 두 개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요 운행 속도가 초과하면요 자동으로 감속을 시켜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속도를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가 60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60에 만 빨간불이 들어오면 내가 60을 넘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삐 소리 내면서 얘가 속도를 줄여줍니다. 뭘로 줄여주냐? 상용 7단으로 줄여줘요. 7단은 뭐예요? 라고 하시게 되면 브레이크 단계가 1단부터 7단까지 있고 그 다음이 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7단 뭐예요? 가장 세게 상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얘는 뭐예요? 비상은 아니라는 거죠. 즉 비상사항은 아니다. 즉 너가 지금 속도를 초과했으니까 내가 속도를 줄여줄게 해주는 게 ATC입니다. 그래서 ATC 가장 중요한 거, 차 안에 신호기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ATS, 차 밖에 신호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ATP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열차의 속도가 감시 일정 속도 이상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감속하고 제어해주는 차량이에요. 얘는 ATC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되어 있는데 ATP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일정 속도 이상을 초과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내가 80으로 달리고 싶어요. 근데 80 달리려고 하는데 열차 속도가 81, 82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차 속도를 줄여버리는 거죠. 얘는 뭐예요? 제한 속도에 따른 결과고요. 얘는요, 내가 지정한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ATP 같은 경우는 크루즈 모드, 우리 자동차에 보면 크루즈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선생님도, 저도 많이 쓰는데 100km 구간 단속 구간이 있어요. 이거 좀 짜증나죠. 한 8km 정도 구간 단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100km 맞추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이걸 막 반복을 해주면 막 탭댄스를 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탭댄스 치기 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크루즈 모드 딱 100km 놔두잖아요. 그럼 차가 알아서 웅 소리 내다가 100km 정도 되면 웅 하면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속도가 100km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웅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감속, 제어해주는 거. 크루즈 모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열차 최고 속도, 이거를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 딱 봐도 뭡니까? 얘 문제 출제됐던 적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열차 최고 속도는요, 영업 운전할 때 최고 운전 속도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로랑 차량이 있어요. 근데 뭐세요? 선로가 110km예요. 근데 차량이 80km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 속도는 몇일까요? 80입니다. 왜요? 선로 110이니까 110 달려야 되지 않아요? 차량이 110을 못 버티고 80이 최대라면 80을 맞춰줘야죠. 그래서 둘 중 더 느린 속도로 제한 속도가 산정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일반 용어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차량 일반 용어입니다. 차량 일반 용어는 무엇이냐? 차륜, 레일면 위를 회전하면서 주행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차량의 하중을 레일의 전단 차륜 중 동력을 발생시킨 장치의 연결봉 또는 연결 또는 견인 전동기 회전축의 기어와 연결되어 견인력을 발생시킨 차륜은 뭐가 많아요. 그쵸? 근데 쌤이 왜 여기다만 배배했을까요? 즉, 차륜이란 단어만 기억하자. 차륜은 뭐냐면요, 바퀴구나 끝이에요. 진짜 말을 되게 어렵게 나는데 여러분들, 차륜은 바퀴이자 뭐예요? 얘가 견인력의
시초입니다. 즉 여기서 바퀴가 굴려야지 열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륜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 기어가 있어요. 자, 먼저 이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이 TM이라는 친구가 뭐냐? 얘가 견인전동기라는 친구예요. 견인전동기. 다시 견인전동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웅 하면서 돌리는 전동기예요. 자, 그러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컴패시터, 그러니까 이제 완충기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홍 돌면요, 얘가 작은 치차 그래서 작은 기어에서 소기어라고 소기어 또는 소치차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어가 또 죄송합니다. 돌리면 이 친구는 뭐예요? 좀 크죠. 그래서 대기어 또는 대치차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오 돌리게 되면 차축이 어떻게 되죠? 같이 돌아가죠. 대치차가 돌아가면서. 그러면 바퀴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TM이 돌리면 얘가 옆에 있던 컴패시터가 돌아가고, 기어가 돌리면 얘 대치차가 돌리면 바퀴도 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어, 치차라는 말도 씁니다.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얘는 뭘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받았던 견인전동기의 힘을 너한테 줄게 해주는 연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것의 힘이 뭐라고 했었죠? 견인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견인전동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력 차량의 대차에 설치되어서 견인력을 발생시키는 모터예요. 모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대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차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간단히 보시면 돼요. 열차가 있고요, 열차에 바퀴가 달려있으면 바퀴가 이쪽에도 달려있고 이쪽에도 달려있죠. 이게 그가 여기를 왼쪽이라 보면 오른쪽에도 달려있죠. 이거 자체를 한 칸을 뭐라고 하냐면 대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대차, 차에 뭐예요? 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차에 대서. 그래서 대차라는 말을 쓰는 건데, 그래서 대차, 보기라는 말도 쓰는데, 차축, 차륜, 축상, 지지장치, 기초제동장치, 전인전동기, 대차 프레임 구성되어 차체의 줄량을 지지하는 주행장치입니다. 한 개의 차축은 두 개의 차륜과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차축엔 두 개의 차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개 차축, 그럼 이게 두 개의 차륜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 한번 단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차축 봤고요. 차륜 봤습니다. 축상 어디에요? 라고 쌤이라고 하시면 여기에요. 즉, 이게 축이죠. 축의 윗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축의 윗부분. 그래서 축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억설스 박스라는 단어도 쓰는데 딱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장치. 지지장치는 뭐예요? 지지해주는 장치죠. 여기 보이시는 이 프레임들이 되면 지지장치. 기초제동장치, 흔히 이건 이따가 뒤에서 배울 거고요. 견인전동기, 아까 제가 말했죠. 모터. 대차 프레임. 대차 프레임은 이게 대차 프레임이에요. 바깥쪽. 이 바깥쪽 테두리를 대차 프레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기초제동장치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크, 그리고 단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됐는데요. 디스크는 뭐냐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달려있던 축에 달려있는 애가 양쪽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 슈를 잡아주는, 이렇게 꽉 잡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얘가 멈추게 해서 뭘 멈추게 하는 거예요? 차륜을 멈추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소리적인 면에서는 좀 더 적습니다. 왜냐, 안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정지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한 친구는 누굴까요? 단면제동. 단면이라는 거는 이 맞을 답자예요. 그러니까 막 직접 답쳐서 면에 댄다라는 거예요. 직접 닿아서 면에 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스파크를 일으켜서 멈추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단면제동을 흔히 말하는 기초제동의 아버지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면제동 어디서 보시냐면 여러분들 통과제를 보셨나요? 통과제를 보시게 되면 수레 타고 톰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톰이 멈추려고 막 끽 당기면 얘가 탁 붙어서 열차 바퀴 칙 하면서 이제 스포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단면제동의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즉 옛날에도 뭘 하는 거예요? 뒤에서 당겨서 뭐 해주는 거예요? 딱 붙여서 멈추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단면제동입니다. 이러한 모든 브레이크 작용을 제동이라는 단어로 이제 쓸 거예요. 아, 제동이 걸린다는 건 뭡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기 일반 용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전차선이란 건 뭐죠, 여러분들? 전차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전차의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차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이거죠. 뭐 이렇게 약간 동대문에서 왕십리까지 막 가는 이런 전차를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차선이라는 건 뭐냐? 전기 전자에다가 차자, 그 차라는 게 수레 차자를 쓰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차에 대한 선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기선. 그래서 전기선이에요. 전선.
전선인데 특히 뭐 누가 쓰는 거예요? 차가 긁으면서 쓰는 거라 전차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AC 25,000V 쌤 근데 AC랑 DC가 뭐예요? 라고 하시게 되면 아직도 모르시면 알려드려야죠 당연히. AC 같은 경우는 교류라는 친구고요. DC는 직류라는 친구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막 AC, DC 말이 계속 다다다다다다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C 25,000V, DC는 1500V, DC 750V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C 25,000V, DC 1500V. 이거 두 개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AC 25,000V, DC 1500V 이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차선의 중요한 관련된 장치들을 볼게요. 집전장치, 전차선과 접촉, 전기차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집전장치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펜터그래프, 집전 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펜터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마른 목걸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V 형식도 있고 옛날 전차선 방식 이런 일자 형식도 있습니다. 사용 형식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마른 목걸을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펜터그래프라고 하고요. 위에는 항상 뭐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바로 펜터그래프의 집전체, 즉 집전, 모을 집자의 전기 전체, 전기를 모아주는 장치구나. 그래서 집전 장치예요. 그래서 그럼 전기를 어떻게 모아요, 선생님이라고 하시게 되면요. 자, 전차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펜터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위에 판대기가 있으면 전기가 치 가죠. 그러면 여기에 전기가 잘 통하는 판을 붙이는 거예요. 판을 딱 붙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전기가 촥 가서 전기를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집전장치 원리입니다. 아, 그럼 이 펜터그래프라는 친구는 뭘 해주는 거예요? 전기를 위에서 받아 내려주는 친구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선생님, 3계조라는 말은 처음 들어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3계조는 특이하게 이 전차선이 열차 옆에 깔려 있어요. 헉, 그럼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750V를 씁니다. 혹시 몰라서. 그렇지만 옆면에서 보는 걸로 할게요. 열차가 있으면 얘는 특이하게 열차가 좀 거리를 두고 떼고 가거든요. 이 벽이 있으면 이 벽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긴 꼭 이렇게 딱 잡아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차선이에요. 3계조 전차선. 그 옆에 이거 달려있는 건 뭐예요? 얘가 뭐예요? 집전슈예요. 이 친구가 뭐 해주는 거예요? 긁으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치 하면서 전기를 받아주는 거죠. 펜터그래프는 위에서 받으면 얘는 뭐에서 받는 거예요? 옆에서 긁으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계조는 집전슈, 위에서 받으면 펜터그래프, 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부터 이건 뭐라고요? 판이라는 단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변전소. 변전소라는 거는 전기를 바꿔준다. 변할 변자에 전기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 높은 전압을 변압기를 사용해서 낮춰주거나 정류기 이용해서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시설이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변압기, 정류기. 변압기는요, 높은 놈의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25,000V를 뭐 1800V로 바꿔주는 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정류기는요, AC였던 교류를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정류기, 전기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바꿔주는 걸 변압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력 변환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좀 강조를 해놨지만 이거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 뭐냐면요, 소자예요. 소자. 여러분들 반도체 아시죠?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의 특징은 뭐냐면 얘 반도체는요, 온오프를 할 수 있는 스위칭 소자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스위칭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요, 전압의 크기나 주파수를 변화시키거나 교류를 직류로 또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얘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장치를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 게이트의 온오프 제어가 가능한 사일리스터, GTO, IGBT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일리스터가 온오프가 가능하고 그 사일리스터가 더 좋은 게 GTO, GTO보다 더 좋은 게 IGBT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력 변환 소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 변환 장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주 변환 장치라는 친구는요, 컨버터, 인버터 해서 얘는 CI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컨버터, 인버터, 주 변환 장치라는 단어를 두 개 해주는데요. 컨버터라는 친구는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줍니다. 즉, con AD 그리고 in DA, 인다 이렇게 외울까요? 인다. 인버터는 직류에서 교류를 바꿔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인버터는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인다. 자, 그래서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인버터는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주는 친구구나.
그래서 인버터를 사용하는 애들은 대부분 뭘 바꿔줄 수 있냐면요. 주파수 그리고 전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전압을 변경한다.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변화시켜요. 볼티지, 전압을요. variable 바꿔요. frequency, 주파수를요. 그래서 VVVF 또는 3VF라는 말도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VVVF 하면 또 말이 아프니까 3VF라고 해주시면 좀 더 알기 쉽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판, 집전 장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MT가 주변압기라는 친구고, 여기 보이는 컨버터 인버터가 뭐라고 했었죠? 주변한기라는 얘기를 했었고, 얘를 자체를 VVVF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어떻게 받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번 쭉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어디서 전기를 받는다고 했었죠? 여기서 전차선에서. 이게 전차선이잖아요. 이게 전차선. 전차선 전기를 쫙 받아서 집전장치 지나서 MCB라는 보호장치를 지나갑니다. 보호장치 지나가서 ADCG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직류로 갈래 교류로 갈래 라고 하면서 갈림길이 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직류 그니까 맛이 다른 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우유를 먹고 싶은데 콜라가 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우유만 마시고 싶어. 그럼 우유만 가야죠. 이렇게 우유 갈래 콜라야 이런 식으로 고를 때 쓰는 친구랑 비슷한 거예요. 즉 너 AC 받을래 DC 받을래 라는 똑같은 거죠. AC 받습니다. 교류를 받아요. 그러면 MT라는 이 주변압기에서 뭘 해주냐면 25,000V가 들어오거든요. 여기 25,000V 들어오죠. 그러면 뭘로 바꿔주냐면 AC 840V짜리로 바꿔줘요. AC 840V. 그래서 840V짜리 전기가 쫙쫙쫙 들어가면 컨버터가 뭐 해주냐면요. AC를 DC로 바꿔준다 했었죠. 그래서 얘는 AC 840V를 뭘로 바꿔주는가? DC 1800V로 바꿔줘요. 그러고 나서 이 컨버터에서 인버터 제가 뭐 어떻게 바꾼다고 했었죠? 자, 인다라고 했었습니다. 인다 그 인버터는 DC를 AC로 바꿔줍니다. 자, DC 1800V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뭘로 바꿔줍니까? AC 0에서 1100V로 바꿔줘요. 왜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얘가 뭐라고 했었죠? 제가 VVVF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Variable Voltage, 즉 전압도 바뀌고요. Variable Frequency, 주파수도 바뀌어요.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 정도 0에서 1100V로 바꿔서 쓰고 0에서 200Hz로 바꿔서 쓰는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를 받아서 사용하는구나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전기 받아요. 보호장치 지나요. 무슨 맘 먹을래? 나 AC 먹을 거야. 그럼 여기서 전기 낮춰줘요. 여기서 전기 바꿔줘요. 한 번 더 바꿔줘요. 전동기로 들어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지금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가는 견인회로, 고압 보조회로, 특고압회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정도만 설명드린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격 전압, 전격 전류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전격이에요, 전격. 자, 전격이라는 말 자체 어때? 딱 격식 있는 느낌이죠. 뭐냐면 여기서만 안전해요 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거 넘어가면 뭐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죠. 전기기계에서는 기준 전압 전류치예요. 그래서 얘를 넘으면 뭐가 되냐? 가전압. 그리고 전격 전류를 넘으면 과전류가 되는 거죠. 다시 전격이 정가운데. 여기서 넘어가면 전압, 과전류. 적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저전압, 저전류라는 말을 쓰고요. 미전압, 미류전압, 미류전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는 단어 어렵잖아요. 짜증나죠? 그리고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전압이 낮고 전압 전류가 낮은 거는 구동을 못하는 것 뿐이지 과전압하고 과전류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구동을 못하면 전기 다시 좀 끌어서 좀 센 놈은 넣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전압하고 과전류는 너무 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전압, 과전류라는 친구는요, 허용된 전압의 전류를 초과할 경우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압 전류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고 제한 속도인 거예요. 얘를 넘으면 뭘로 반주하는 거예요? 과전압, 위험한 상태다. 그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압, 과전류가 있고요. 단락, 죄송합니다. 단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단락이라는 친구는요, 과전류가 흐릅니다. 뭐냐면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피복이 벗겨져서 실날같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 칙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단락이라는 말이 있고요. 서지라는 친구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들어왔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우리 햄버거 하나 다 집어넣어 라고 하게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프죠.
입도 찢어지고. 그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너무 많은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얘도 좀 힘들어해요. 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기기 손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차단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서지라는 특성입니다. 서지 뭐라고요? 엄청 컸다가 작아지는 거. 서지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냐면요, 파고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서지가 뭐냐면, 자,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죠. 근데 항상 전기가 높을 때 들어갔다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 들어갔다가 확 줄어들고, 확 들어갔다 확 줄어. 그럼 이제 위도 너무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위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지는 좀 위험합니다. 서지를 잘 방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철도 정이랑 철도 발전 과정 이제 1.1.3, 1.1.4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아, 철도가 이렇게 정의되는구나. 아, 철도가 이렇게 발전되는구나. 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경우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0에서 한 문제예요. 대부분 0이었어요. 푼 적이 없거든요. 이거 나오잖아요. 틀리세요. 이거 한 문제 틀린다고 2.5점 날라간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틀리고 뒤에 있는 거 다 맞추세요. 그럼 뭐예요? 놀랍게도 97.5 맞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난 100점을 맞겠다. 공부하십시오. 그렇죠? 이거 공부할 거 외에도 뒤에 많습니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문제.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건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다시.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왜 무조건 외워야 되냐? 차량의 종류나 열차 편성은요,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안 해두시면 뒤에 갔을 때 헷갈려요. 얘가 여기 있던 장치인가? 여기 있던 장치인가?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야, TC카에 배터리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거 쉬운 거 틀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매우 나쁘죠. 이런 거 틀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해주면 됩니까? 외우자는 거죠. 첫 번째, 암기 타임이 나타났습니다. 아,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암기해요? 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죠. 암기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하는 법은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지금 차를 안 보여드렸는데, 자, 먼저 여기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이 차가 1호차부터 10호차까지 있거든요. 이 차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줄 거냐? 0호차에서 9호차까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쓰면요? 0, 5, 9를 먼저 써주세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부터 뭐가 되냐? TC, T1이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0, 5, 9를 써주세요. 그리고 TC 가운데는 T1, SK T1. 네. 응원하는 팀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다음에 뭘 써주면 되냐? 다음은 2, 4는 8이죠. 다시 2, 4는 8이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준 다음에 2, 4는 8에다가 M을 붙여줘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짝대기를 그어주세요. 얘를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M-차라고 할 거예요. 다시 M-차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차는 특이하게도 위에 뭐가 달려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펜터그래프가 달려있는 차예요. 그래서 248에다가 M 쓰고 슬래시 다시를 그려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69 그래서 이 친구는 369가 돼야 되는데 9가 없어요.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얘는 C가 빠지겠죠? 그래서 T차예요, 얘는. 자, 그럼 남은 건 뭐라고 써요, 쌤? M 쓰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9개 완성. 끝이에요. 에? 다시.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외워야 돼서 그래요. 자, 0, 5, 9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했었죠? TC, 뒤에 TC, 5차에 T1이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1, 2, 3, 4, 5, 6, 7, 8, 9 써준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2, 4는 8 이 친구도 뭐라고 했었죠? M 다시 M 하고 다시 그어줘. M 한 다음에 다시 그어줘요. 자, 그 다음에 369 9가 없네? 그러면 원래 TC인데 TC에서 C 빼줘서 뭐 해주는 거예요? TT. 그 다음에 나머지 차는 뭘로 채워줘요? M으로 채워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와우, 지렸죠?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아, 열차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C차. TC차가 뭐라고 하냐면요, 트레인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트레인카 뭐예요? 열차카. 뭔 소리야 이게? 라고 하시게 되면 트레인카, 즉 제어차라는 말도 쓰고요, 운전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TC카는요, 제어차 운전실이에요. 이 친구는 CM이라는 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은요, 공기 압축기예요.
여러분들 컴프레셔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컴프레셔? 컴프레셔 많이 들어봤죠? 네, 공기압축기는 컴프레셔예요. 다음 배터리, 이거 배터리예요. 쉽죠? 자, 이제 SIV라는 단어 들으면 이게 뭔데? 시브예요? 시브? 아닙니다. 시브라고 읽으면 안 돼요. SIV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정지형 인버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스태틱 인버터예요. 스태틱 인버터라는 뜻인데, 이거 그냥 정지형 인버터가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친구가 뭘 해주냐면요,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줘요. 선생님 직전장치에서 전기를 만든다면서요? 얘는요, 전기를 만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자 보세요, 석유, 원유를 들이는 거를 이 전차선에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원유를 잘 정제해서, 야, 휘발유 필요하지,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필요하지, 경유, 등유 필요하지, 등유,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SIV예요. 즉, 야, 너 AC 필요하지, AC 뭐 필요해? AC 나는 그거 필요했던 것 같은데 840V짜리, 그럼 내가 840V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SIV입니다. SIV는 작은 발전소, 정제소 느낌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요? 운전실에서. 전부, 후부. 전부, 후부는 뭔지 아시죠? 앞에, 뒤에. T1 차에서도 해요? 네, 맞습니다. T1 차에서도 합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다음은 주황색하고 초록색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초록색부터 볼게요. 초록색 17 M카, 뭐라고 하냐? 모터카예요. 그래서 구동차, 모터카라는 말을 쓰고요. 컨버터 인버터랑 모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말 그대로 뭐 해주는 거예요? 바퀴 굴러가는 차예요, 얘가. 바퀴 굴러가는 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M-차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판이 달려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펜터그래프. 그래서 뭐 슬래시 그어준다? 이 판보이를 슬래시를 구분을 해주고요. 248이 들어있고, 얘는 뭐가 많아요. 이 친구 되게 많습니다. 이 친구가 들어있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는 판, 뭐예요? 집전장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CB, 보호장치, 또는 뭐라고 하냐면 주차단기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MCB, 그 다음에 ADCG, 이거 많이 들어본 것들이 많이 나오죠. 아까 전에 뭐였었죠? 이거는 교직 절안기라는 말을 씁니다. 단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 이라고 하시면 이거 들으세요.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MT, 주변압기. 나 머리 터질 것 같아. 메인 트랜스포머라는 뜻을 사용을 하고 있고, 얘도 컨버터 인버터, 아까 제가 말했던 주변압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도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TM, 천동기 들어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판, MCB, ADCG, MT, 컨버터 인버터, TM이 들어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T는 뭐라고 하냐면 깡통차예요. 이 친구. 트레일러카라는 말을 쓰는지만 깡통차예요. 깡통차에서 얘는 ESK, 이세끼가 있어요. 자, 다시 이세끼가 있어요. 그리고 EQR이 뭐예요? EQR은 말 그대로 이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두 개 있다 보시면 됩니다. ESK랑 EQR이가 있다. 왜냐면 EQR은 뒤에서 설명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따 교교 절연 구간하고 교직 절연 구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전기를 계속 받아야 돼요. 왜요, 선생님? 제가 말했죠. 아까 이 SIV라는 친구가 뭐 해준다고 했었죠? 전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얘한테 전기가 안 들어와요. 만약 이 M-차에서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래서 전기를 받는 쪽에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게 연결 부분에 있어요. 이 차들이 특이하게. 다시 볼까요? 얘가 특이하게도 어디 있어요? 연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0, 1, 2, 3, 4, 5, 6, 7, 8, 9 하면 제가 뭐라고 했었죠? 0, 5, 9에 TC, T1, TC. 그 다음에 2, 4는 8, 2, 4는 8, 2, 4는 8은 M-라고 했었고요. 36은 369, 369, 9가 빠졌어. 그러니까 뒤에는 C를 빼줘야겠죠. 그 TT. 그 다음에 1호차, 7호차는 그냥 M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차 완전 정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기기 배치 및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제 배치랑 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자세한 설명까지 여러분들 다 보시게 되면 머리가 빠갈라요. 머리가 빠갈라는데, 자, 이제부터 제가
문제 나오는 것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문제는 자, 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뒤에서 다 배운 상태에서 가겠죠? 그쵸? 당연히 뒤에서 배운 상태에서 가겠죠? 그냥 가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장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조금 중요합니다. 위치 물어는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주퓨즈 그리고 PT 이 두 개가 어디 있는지를 되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PT랑 주퓨즈 그 다음 차내기기 차 안에 뭐 있어? 라고 하면 ACM 차체 앞에 뭐 있어? MT, CI, TM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죄송합니다. 6가지 다시 가장 많이 틀리는 거 PT 그 다음에 MFS 주퓨즈라는 말을 씁니다. 얘는 옥상에 있어요. 차내기기 ACM 그 다음에 차체 앞에는 MT, CI, TM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시게 되면 차내잖아요. 에이씨 안에 있네. 에이씨 자 승객들이 막 이제 빌런들 막 자르반 72세 막 이런 경우는 뭐가 어디 많이 있죠? 차 안에 있죠. 자 그래서 에이씨 야 안 때렸어 막 단소 빌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여기 안에 있고요. 차체 하부 MT를 가게 되면 사람의 뭐까지 보는 겁니까? 민낯까지 쭉 보게 되죠. 그래서 MT는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CIA 조사하는 데는 어디까지 옵니까? 밑까지 다 파잖아요. 그 다음에 TMI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 나갑니다. 네, 똑같아요. MT, CI, TM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과하겠습니다. 막 많으신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이해 안 돼도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 뒤에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요. 자, 전기동차 이제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동차는요, 총 3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고전 편성입니다. 두 번째, 동력이 분산됩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자,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 편성에 따른 특성. 고전 편성은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0부터 9호차 우리 이거 써놓았던 거 있죠. 이걸 왜 외우라고 하냐면요, 안 변해요. 이 10칸짜리가. 이 10칸짜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0호차부터 9호차부터 이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동력 분산식 총괄 제어라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위에 있는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 분산식이라는 건 뭐냐면 동력 집중식과 동력 분산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력 집중식은 어떻게 쓰냐? 앞에서 끌고 가요. 또는 뒤에서 끌고 가요. 이게 동력 집중입니다. 동력이 한쪽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차는 싸요. 먼저 왜냐하면 뒤에 차는 뭐예요? 다 그냥 깡통카예요. 깡통카. 그러니까 뒤에는 뭘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력 분산식은요, 저마다의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굴러가요. 5개가 한꺼번에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숭 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 분산식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 다음에 총괄제어. 그래서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운전하고 여기서 운전하고 여기서 운전하고 여기서 운전하고 여기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5명이 필요하게 기관사가. 그 기관사가 동시에 자 땡긴다. 하나 둘 셋 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놓쳤어 이래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명을 두는 게 아니라 뭐 해주는 거냐면 전설을 연결한 다음에 얘를 하나를 또 통치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TC카가 앞에서 땡겨!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땡겨 하면서 다 같이 기계가 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총괄제어, 집중제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운전시에서 분산되어 있는 모든 동력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총괄제어라는 단어를 쓰고요. 동력 분산에 따른 특성 막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동력 분산이 되는 거예요. 동력 분산이 되는 겁니다. 동력 분산이 되게 돼서 여기서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자, 동력 차량 한 대, 동력 차량 2대가 고장났을 때 35%에서도 9배에서 기동이 가능한가요? 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맞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동력 차량 한 대, 동력 차량 2대가 있으면 한 대, 2대, 그 다음에 35%에서 9배에서 기동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서 나왔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특성, 편성 칸수 대비 승객을 많이 승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시간에 고장날 때는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승객을 많이 승차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혼자 시간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오류로 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운전시에서 모든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일부 고장은 해당 칸에서 가서 조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단점이고 여기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에서 다 총괄 제어가 가능해요. 운전실에서. 그치만 만약 고장이 났어요. 해당 차에서 뭐가 고장이 나면 그 차에 직접 가서 고장을 봐줘야 된다. 세 번째, 일부 동력 차량이나 SIV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응급운전이 가능하다. SIV 고장나면 왜 선생님 응급운전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게 되면 SIV가 제가 뭐라고 했었죠? 정제소. 그러니까 정제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전기를 받아야 될 차가 전기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차는 죽겠죠. 산소호흡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산소호흡기처럼 전기를 못 받으니까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차에서 이제 땡겨서 막 도와주고 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운전이 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차량이 고장이 나버리게 되면요. 자, 이 기관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동력을 쓸 수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동력을 쓸 수 있는 애가 몇 개? 별이 5개인 것처럼 얘도 구동차가 5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하나 고장났어요. 그럼 나머지 4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응급운전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고장나도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일반 열차에 비해서 출입문이 많아 정차 시분은 단축시킬 수 있다. 당연하죠. 열차가 좌에 4개, 우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8개. 한 칸에 8개씩 있고 그게 총 몇 칸? 10칸을 대부분 돌아다니니까 80개가 있는 거예요. 80개. 되게 많죠. 그렇지만 정위치 못 맞추면 PSD, Personal Safe, 죄송합니다. Personal Screen Door예요. Personal Screen Door.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방어해주는 스크린이 달려있는 도어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퍼스널 스크린 도어가 안 열려요. PSD, 그 흔히 말하는 우리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할 때 그 스크린 도어거든요. 스크린 도어가 정위치를 못 맞추면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크린 도어에 의한 안전사고도 발생 우려하죠. 우리 그래 구의역 살인, 죄송합니다. 살인 사건이 아니죠. 구의역 참사가 그때 PSD 만지려다가 들어오는 열차에 친 안타까운 사고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진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3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고전 편성에 따른 특성, 고전 편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고전 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고전 편성에는 몇 개의 칸이 고장나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장급전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차를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이 차는 이제 이거에 달아서 산소호흡기를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편성이 동력 분상이 있기 때문에 응급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고 일반적인 특성 얘는 앞에서 끌고 얘도 앞에서 끌어요. 그렇지만 우리 차는 어떻게 끌어요? 5대가 한꺼번에 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차는 여러분들 무궁화호에서 많이 봤을 거고 얘도 무궁화호에서 봤을 텐데 이 무궁화호는 어디 있냐면 디젤 무궁화호고요. 얘를 전기 무궁화호 열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다 쓰기 때문에 이거 달려있는 데가 이거 있는데 이거 달린 건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뭐 해주는 거예요? 열차를 바꿔 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전차선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전차선이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발전차를 여기서 붙여버리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붙여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전차선이 없는 구간에서 동력차를 착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발전차를 붙입니다. 왜 발전차를 붙이냐면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발생하기 위해서 SRV는 고장이 나버리게 되면 막 객실등도 안 돌아와요. 냉당방도 안 돼요. 방송장치도 먹통이 됩니다. 그럼 승객들이 극대노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다 붙여줍니다. 대부분. 뭐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절연 구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전차선 절연 구간이라고 나오는데 이 절연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끊을 저자에다 이을 연자예요. 끊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전기는 끊고 전선은 있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왜 전기를 끊고 전선이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읽는 것처럼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첫 번째, 상이 달라서. 두 번째, 전기가 달라서예요. 자, 상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교류에서만 발생을 하는데 선생님 상이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상이라는 건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고요.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 모양 똑같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모양이 다르다는 건 뭐냐? 출발 지점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출발할 때 여기는 여기 있죠. 그럼 얘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발 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얘는 0에서 시작하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르죠. 그래서 상이 더 다른 것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차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M상, T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얘는 전기가 이렇게 가는데 얘는 전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전기는 얘는 이렇게 가다가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간극이 발생하게 되죠.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M상 너 가다가 멈춰라. 멈춰 하고 여기 전기 그냥 끊을게. 그럼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냥 전기 다시 받아서 가면 되잖아.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바로 절연 구간입니다. 이 절연 구간 가장 중요한 거 22m다. 다시 22m다. 교교 22m.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위상차가 다른 M상과 T상의 단상 교류를 바꿔 각각 전차선에 공급을 하면 위상차가 있는 교류 전기는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분이 다른 거예요. 제로 콜라냐 그냥 콜라냐의 차이랑 비슷한 거죠. 제로 콜라를 마시다가 그냥 콜라를 마시면 어떻게 돼? 어우씨 맛은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로 콜라를 마시고 있는데 그냥 콜라를 마셔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제로 콜라, 다이어트를 이제 안 하면 그냥 콜라를 마셔야죠. 근데 이거를 같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겠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절연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동력 상태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력을 쓰면 안 돼요. 즉, 뭐 하면 안 된다? 엑셀을 밟으면 안 된다. 왜? 여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교 절연 구간은 22m, 교류의 상이 다르기 때문에 절연 구간을 둔다. 여기서는 중요한 거 뭐? 동력 쓰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직 절연 구간입니다. 교직 절연 구간은 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전기가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A씨랑 DC 서로 전기의 특성이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주스를 마실까 탄산을 마실까의 차이인 거예요. 자, 주스에다 탄산을 섞으면 어떠죠? 되게 기분 잡치죠. 탄산에 탄산이 빠지면 되게 이상해요. 그런 것처럼 얘도 난 탄산을 먹다가 갑자기 주스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스만 마시다가 그 다음에 쉬고 탄산을 먹을래 라고 하면서 절연체를 놔두는데 이 친구는 특히나 전기가 다르기 때문에 66m. 다시 교직은 66m. 교교는 몇 미터라고 했었죠? 22m.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직 절연구간 만드는 이유는요. 전기 방식이 다른 철도공사의 강력 전철 운행 구간과 서울교통공사 1호선 및 4호선 구간을 직통운전항에서 전차는 구분하고 교직류 전기동차를 운행 중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ADCG라는 친구예요. 교직 절연기. 즉 교류 전기를 쓰다가 나 이제 DC 쓸래 하면 이제 DC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ADCG의 특성입니다. 자, 교교 절연 구간과 다르게 전차선 전기 방식 차이에 따라서 그림이 1-31 어잉? 왜 1-32죠? 이거 달라요. 자, 그래서 66m 거리는 서로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절연체로 구분한 구간을 교직 절연 구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세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남태령에서 선바에, 얘는 4호선이고요. 청량리에서 해기 1호선, 서울역에서 남영 1호선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평가 때 탈 곳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시험범입니다. 그리고 청량리 해기, 서울역, 남영 구간이 총 3개의 교직 절연 구간이 있다. 왜 선생님 얘는 교직 절연 구간이 있어요? 이 친구는 사연이 좀 깊고 이 친구부터 간단히 얘기하자면 얘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구간이고요. 여기도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상, 지하에서 지상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지하는 DC를 좋아하고요. 지상은 AC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갈 때는 교류를 쓰다가 지하로 가면 DC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DC를 사용하는 거고요. 남태령과 선바위 구간에 대한 이제 슬픈 비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거 사실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기 들으면. 자, 때는 바야흐로 열차가 남태령역하고 선바위역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자, 4호선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 4호선은요. 당고개라는 지금은 진접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진접부터 오이도까지 가는 엄청난 긴 노선입니다. 서울에 있으면 서울 경기 북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관통해서 오이도로 가는 안산 쪽으로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호선이 관통 노선이에요. 유일하게 4호선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이유는 서울 기준으로 세로로 뚫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세로로 뚫고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상 뭐가 있냐면 신분당하고 4호선입니다. 이 2개가 약간 세로로 가는 경향이 강하고 나머지 다 가로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4호선은 사람이 많이 탑니다. 은근히. 그래서 이 4호선 구간에 이제 뭐 해주냐면 안산선 구간이 있었고요. 이제 4호선 구간, 즉 이거는 이제 서울 메트로라는 친구가 썼고 여기는 코레일, 흔히 말하는 지금 말하면 철도청에서 만든 거죠. 자, 근데 이 중간이 과천이 있는 과천선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안산하면서 여기서 서로 멈췄었는데 서울은 사당에서 멈췄었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멈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과천선 중간에 뚫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직결 운영을 해야 되죠. 직결 운영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끊어졌던 부분을 연결해서 한 노선으로 인정해주자. 이게 대표적인 수인 분당선이 이제 직결 운송을 시작한 건데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코레일은요. 이제 이거 도시철도에서 배울 거고 서울 메트로가 있는데 코레일하고 서울 메트로 두 개를 보시면 코레일은요 AC를 써요. 서울 메트로는 DC를 씁니다. 왜? 얘 지하 구간만 있거든요. 코레일은요 AC 구간만 써요. 왜? 이 지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요 좌측 통행을 쓰고요. 얘는 우측 통행을 써요. 자,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저렴 구간을 만들면 되는데 문제가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좌측하고 우측이. 이건 미쳐버리겠죠. 그렇죠? 방향이 바뀐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우측을 써야 되는데 좌측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 자강도천인 상황인 겁니다. 야, 너가 바꿔. 메트로 바꾸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명명부터 시작해서 손님들한테 방향 다시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이걸 다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꼬아! 라고 해서 이 남태령에서 선바위까지 가는데 이 사람들 참 똑똑해요. 똑똑한 건지 모르지 미련하지만 똑똑해요. 꽈배기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꽈배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남태령에서 선바위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DC에서 AC로 바뀌고요. 선바위에서 남태령 할 때 AC에서 DC로 바뀌는데 노선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머리도 똑똑한데 이런 데다 쓰지 말걸. 그냥 한쪽에 양보만 하면 이렇게 뚫을 수 있었던 거를 위험천만하게 이렇게 까베기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여기 이 구간을 타보시면 느낄 수는 없을 테지만 기관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꽈배기 굴려서 이렇게 돌아서 가요. 이렇게 느낌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 꽈배기 굴이 바로 이 남태령 선바위 구간입니다. 참 비애가 깊은 역이죠.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직절연 구간에서는요 ADS 절한 취급으로 전체 MCB 차단하고 무동력 상태로 통과로 해야 됩니다. 무동력은 똑같은데 얘는 특이하게 뭘 해주냐면 ADS라는 친구는 뭐냐면 이 ADCG라는 친구를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얘를 착각 돌리면 얘도 착각 하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의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DC의 버튼이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돌리면 뭐 해준대요? MCB가 차단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동 일반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기동 일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응시번호 12번 기능시험만 이용하겠습니다. 계산을 나가겠습니다. 기동전 기능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계산 팁 7단 계산 넘버가 배터리 평형 차단 항의 복귀 백산성 가압 자, 여기서 백산성 가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백산성 가압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면 이 전원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동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백산성 가압, 즉 배터리선이 가압이 일어나야 자동차가 사는 것처럼 전차도 삽니다. 차단 수정인 전환 양호 운전실 표시는 양호 A신 구동 구동되는 동안 회로 차단기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CM 구동이라는 말이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ACM이라는 친구는 보조 공기 압축기. 얘 어디 있다고 했었죠? 잔에 있다고 했었죠. 이 친구를 돌려야 뭘 할 수 있냐면 이 마른 물을 만들 수 있는 공기를 상승할 수 있고 MCB라는 친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얘를 이렇게 착 붙어줄 수 있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CM 구동해 주는 겁니다. 기브앤 트윗, MC 트윗, ACM 넘어갈게요. 아이고, 다시. 차단 WT 트윗 EOC 차단 ESH 운전실 배정 양호 RSS 정상시 양호 ATC COC 정상시 양호 ATC COC 정상.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차단기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차단기가 혹시 차단되어 있나, 버튼이 작동하고 있나, 이를 보이는 것이 기동 일반이고요. 쭉 보시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기동을 준비합니다. EDCS 양호, EDS 양호, ELBCOS 정상시 양호, ADS 위치, ATCS ATC 위치,
전동차 기동하겠습니다. ACM 충기 양호, 판상승, DC 전등, 전체 판상승 양호. 그러면 DC 등 점등 전체 판상승 양호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판상승 하는 판을 누르게 되면 판 버튼이거든요. 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판 펜타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MCB 영수등 발생. ADN 차단, 행복기, MCBN 차단, 발생, ADN 차단, 발생, 경복기, MCBN 차단, 행복기, MCB 투입, SM 전등. MCB 투입, SIB 점등이라고 되어 있었죠. SIB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정제소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전기에. 그래서 이게 가동을 해야지 조공량 상승 중. 조공압이 상승하면서 이제 다른 기계들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공량 양호. 제동 시험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부터 뭐까지? MCB 투입 전까지를 기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동을 해야 그 다음부터 내가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브레이크를 시험한다거나 엑셀을 시험한다거나 출입문을 시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울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뭘 배울 것이냐? 열차 어떻게 움직여요? 열차 어떻게 서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배울 건데요. 열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먼저 좀 전기를 받아요. 어디서? 집전장치에서요. 그럼 뭐 해줍니까? 보호장치 지난 다음에 주변압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주변항기 지난 다음에 뭘 돌려줘요? 모터를 돌려줘요. 그러면 동력이 움직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전기를 받아요. 그쵸? 전기 받습니다. 두 번째, 집전장치에서 전기를 받아요. 그러면 전기 따라다라다 딱 지나가면 첫 번째 뭐가 지나가요? MCB, 보호장치를 지나갑니다. 따라다 ADCG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AC로 갈래? DC로 갈래? 이를 바꿔주는 거죠. 자, 지금은 뭐예요? A씨니까 A씨로 갈게요 하면서 A씨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뭘 가요? MT, 주변압기라는 친구를 지나가게 되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25,000V에서 840V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5번, 주변항기. 이 컨버터 인버터를 주변항기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1800V로 바꿔줬다가 DC로 다시 AC 0에서 1100V, 그 다음에 0에서 200Hz로 주파수 전압을 변화시켜서 뭐 해줍니까? 모터에다 쏴줍니다. 그러면 전동기가 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력 일반입니다. 다시 동력 일반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 일반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쌤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 원래는 좀 더 뭐 설명할 게 더 많지만 이거 어차피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쌤이 그냥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전기를 먼저 들어왔는지 확인한 거예요. 전기 들어오면 아까 전에 판 상승하면서 판을 올렸죠. 펜타그래프 올려서 전기를 받아요. 그러면 MCB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ADCG를 지나가고 MT를 지나가요. MT, 주변압기, 전압을 낮춰준다 했었습니다. 전압을 낮춰줘서 들어가야 컨버터에서 뭘로 바꿔줘요? 1800V로 바꿔줘요. DC로. 그 다음에 다시 뭐 해줘요? 인버터에서 또 바꿔줘요. 뭘로? 0에서 1100, 0에서 200Hz 이런 식으로 바꿔서 TM을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동력 운전의 일반인데 중요한 게 0에서 1100, 0에서 200Hz로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 전압을 조금 줬어요. 그러면 바퀴가 느리게 돌아가겠죠. 전압을 많이 줬어요. 그럼 힘이 더 세지겠죠. 주파수를 적게 줬어요. 바퀴가 천천히 돌겠죠. 주파수를 많이 줬어요. 더 빨리 돌겠죠. 이런 식으로 얼만큼 주냐에 따라서 바퀴를 얼만큼 돌릴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을 쓸 때 엑셀 우리가 웅웅 밟게 되면 얘가 내가 밟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는 땡긴 만큼이죠. 우리 이게 땡겨서 쓰니까. 그래서 땡긴 만큼 전동기가 돌아가주는 원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전차선에서 전기를 받아서 집전장치 지나다가 보호장치 지나고 주변압기, 주변항기, 모터 이 순으로 쭉 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류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게 되면 직류구간은 반대입니다. 반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보세요. 자, 전기 받고 보호장치까지 똑같은데 자, 여기가 A시면 당연히 여기가 D시겠죠. 그럼 여기 갑니다. 그러면 L1이라는 친구가 새로 생겼어요. L2라는 친구도 생겼고 L3라는 친구도 생겼네. 그럼 쭉 가요. 그 다음에 인버터로 간 다음에 또 바꿔줘서 TM을 돌려줘요. 에? 선생님 왜 얘는 안 써요? 라고 하시면 보세요. DC입니다. 자, 쌤이 뭐라고 했었죠? 컨버터는 A에서 D로 바꿔줘요. 자,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D가 들어온 거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모일 때만 AC 전기, 즉 교류일 때만 들어와. 이런 거지. DC 들어오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네, 선택적 사나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버터는 뭘로 바꿔줍니까? DC에서 AC. 이거 제가 인다 외우자고 했었죠. 인다. 그래서 인버터는 DC에서 AC로 바꿔준다 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TM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제동운전 일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동에는 공기제동과 전기제동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공기제동과 전기제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제동은 흔히 말하는 공기로 직접 압축을 시켜주는 제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까 제가 말했던 단면 그리고 디스크 제동을 뜻하는데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회전하고 있는 차륜의 제륜자를 압착시키거나 차륜의 제동용 원판 디스크를 부착하여 리닝으로 압착시켜 이때 발전소 마찰을 차륜에 어찌하는 방법으로 제동력을 얻는다. 이런 방식을 공기제동이라고 하고 전기동차도 기본적인 제동 방법으로 공기제동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전기동차의 기본 제동보다 공기제동이다. 전기동차니까 전기제동이지 않을까? No! 전기동차의 기본 제동도 뭐예요? 공기제동이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제동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맞닿게 하거나 또는 디스크라는 걸 직접 붙들어서 사용해주는 물리적 제동이요. 우리 흔히 이제 나는 이제 너를 고쳐줄 수 있어. 뭘로? 물리로 하면서 막 주먹 날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열차를 멈춰버리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공기제동은 보여요. 보이는 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 눌려서 멈추는구나. 보이는 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구동차, 즉 모터카에서는 단면 제동을 쓰고 부수차에서는 디스크 제동을 씁니다. 왜요 선생님이라고 하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구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고 아까 전에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동기 TM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대치자 소치자 소치자 대치자 돌아가고 여기에 이제 원래는 디스크가 달려있어야 되는데 자 견인 전동기가 여기 붙어있어요. 대부분 차축에 가까이. 자 그러면 디스크 달 수 있을까요? 못 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다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로 단면 제동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디스크 제동은 왜 그럼 부수차에 쓰입니까? 디스크 T차에는 제가 뭐라 했었죠? 깡통차.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디스크 달고 이거 제동장치 딱 달기 딱 좋거든요. 공간이 딱 남아.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디스크 제동을 쓰는 거죠. 아 그래서 M차에는 단면, T차에는 디스크 제동을 쓰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기제동에 대해서는 이 앞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제동, 자 전기제동만 이거 전기제동에 한해서입니다. 자 전기제동은요 동력의 역순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전기제동은요 동력의 역순이에요. 왜요? 전기를 생산하는 제동이라는 거예요.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제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기를 뭔가 내가 스파크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는 여러분들 물리적으로도 생각하셨을 때 전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 닿는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전기는 흐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흘러가는 거를 거꾸로 역순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거꾸로 흐르게 해서 힘들게 만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흐름과 물리적인 어떤 직접적인 힘이 보이는 거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전동기가 있습니다. 자 열차가 갑니다. 제동 취급을 해서 이 컨버터 인버터가 멈춰요. TM도 멈춥니다. 그러면 자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여기를 볼까요? 자 앞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바퀴가 원래 얘가 돌려야 되는데 멈췄어요. 그럼 여기 멈추겠죠. 근데 바퀴는 어때요? 가요. 자, 그쵸? 바퀴는 갑니다. 자, 바퀴 가면서 원래는 이 TM이라는 친구가 뭐 해주는 거였어요? 돌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얘가 돌려줘요. 그럼 뭐예요? 거꾸로 대치차가 오 하면서 돌아가면 소치가 아 돌아가고 TM도 같이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원래 TM이 전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얘가 이제 뭐 해주는 거예요? 전기를 오히려 거꾸로 돌려주는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렇게 돌리고 있었다가 바퀴는 그대로 움직이게 되지만 사실상 대치차 입장에서는 내가 전기를 받았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입장이 되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고 TM도 돌아가요. 자, 거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동기가 거꾸로 돌아감에 따라서 전동기는 어차피 뭐 어디로 돌아가나? 돌아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게 되죠. 라고 하시면 이제 또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이제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난 이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를 바퀴, 자, 오케이. 자전거부터 설명할까요? 자,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기가 막히게 잘 그려요. 자, 체인이 있고요. 자, 자전거가 있습니다. 안장도 그릴까요? 자, 자전거를, 바퀴를, 내가 페달이 있겠죠. 이렇게.
저쪽에 이제 페달이 있겠죠. 그래서 페달을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얘가 돌려지면 바퀴가 돌아가겠죠. 이 체인이 돌아가니까. 자, 근데 내가 페달을 멈췄습니다. 자, 그러면 바퀴가 어떻게 되죠? 그냥 돌아가죠. 그러면 잉 돌아가면서 돌아가면, 자,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시겠지만 발을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같이 돌아가요. 페달이.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두 발을 쫙 뻗고 내리막길 같은 거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페달이 미친 듯이 돌아가요. 진짜 빠른 데서 막 돌아가다가 이제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부딪히면 아파 하면서 부딪힐 정도로 페달이 세게 돌아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 바퀴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전동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페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차륜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젠 누가 전동기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젠 누가 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바퀴가 전동기가 되고 얘가 차륜이 돼서 얘가 이제 뭘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힘을 얻으면 전동기는 전기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운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TM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갈까요? 전기라는 힘을 얻겠죠. 자, 이 전기라는 힘 그냥 놔두면 내컷 하면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충전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뭐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쏴주는 거예요. 거꾸로 쏴주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회생제동. 자, 거꾸로 쏠 수가 없어요. 자, 쏠 수 없어. 쏠 수 있어야 되는데 쏠 수가 없어. 전기를 못 쏴.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뭘로? 방열판으로 우리 히터 알죠? 히터처럼 전기를 촥 지나가게 되면 열로 바뀌잖아요. 야, 전기 열로 바꿔서 그냥 없애!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발전제동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해되셨나요? 먼저 이 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이 전동기가 원래는 차륜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차륜이 돌려서 전동기가 힘을 얻었어요. 무슨 힘? 전기 힘. 전기 힘 얻으면 전기를 다시 내보내는 회생제동. 돌아올 회자에 다시 날생자예요. 살아있는 걸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전기를 생산했으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이걸 회생제동. 자, 전기를 생산했는데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야야야, 열로 보내. 우리 히터처럼 히터로 윙 보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발전제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 발전을 했잖아요. 전기를 생산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발전. 보내버리는 거예요. 전기를 보내버린다. 그래서 뭐 출발할 때도 우리 발이라는 얘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동까지 배우게 되었고요. 이제 핵심 정리 문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있는 핵심 정리는 사실 지금 쌤이 여러분들 안 알려준 것까지 지금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배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들으세요. 듣고 이런 느낌이구나 아시면 뒤에 보시면 이래서 선생님이 들으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쌤하고 같이 한번 더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부터 보면 이게 왜 나와? 라고 할 수 있는데 책에는 나오거든요. 책에 한 번 나와요. 근데 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섯칸 편성은요, 여러분들 TC, M, 다시 T, T, M 다시 TC예요. 다시 TC, M 다시 TT, M 다시 TC가 되겠고요. 8칸 편성은요, TC, M, M 다시 T, M 다시 TC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야. 죄송합니다. TT, 그래서 M 다시 TC가 되겠습니다. 10칸 편성, 이건 외워야 되죠. TC, M 다시. 3호차 뭐라고 했었죠? T. 4호차 뭐라고 했었죠? M 다시. 5호차 뭐라고 했었죠? T1. 6호차 뭐라고 했었죠? T. 7호차 뭐라고 했었죠? M. 8호차 M 다시. 9호차 TC 라고 했었죠. 그래서 TC, M 다시 T, M 다시 T1, T, M 다시 TC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틀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여러분들 1.1, 2.1인가? 네, 거기 그 기계 배치 구조 아까 전에 배웠던 거 거기 봐주시면 아실 수 있고요. 차량번호는 맨 앞부터 0호차에서 9호차라고 했었고요. 동력 차량은요, 이 친구 하나의 유닛으로 봅니다. 동력 유닛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구동차 부수차를 제동 유닛이라고 해요. 즉 이게 MT는 제동, 그 다음에 MM-는 구동의 유닛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동 준비. 제동인데 투입, 배터리 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103선 각. 103선에 공급을 하고요. 축전전압기 DC 84V 또는 92.5V를 사용한다. 이거 뒤에 나오거든요. 지금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기능평가 때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려줘봤자 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이걸 해도 되나 생각은 듭니다, 핵심 정리. 자, 2번. 운전시에서 ACM CS를 주면 103선 전원으로 M-차에 ACM을 구동해야죠. 당연히 ACM CS, ACM 컨트롤 스위치 눌렀으면 당연히 ACM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 운전실은 뭐 눌러야 될까요? 전체 M-차 판 상승하려면
판 업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U가 업이 업 스위치. 자, 판 상승하면 뭐가 작동할까요? CM 컴프레셔 모터, 제가 컴프레셔라는 말을 했었죠. 컴프레셔 모터 작동해서 AC 등 DC 등이 점등이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CM가가 미쳤나봐요. CM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거 또 틀렸네. 자, 그 CM이 아니라 뭐죠? PT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맛보는 거예요. DC네, AC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고요. 운전실에서 AC랑 DC 절안해주는 거 제가 아까 뭐로 했었죠? ADS. ADCG라고 하지 않았어요? ADCG는 ADS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애. 얘는 버튼이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운전실에 뭘 눌러줄까요? MCB, CS를 눌러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AMCS랑 ACMCS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투입되면 SIB가 기동이 됩니다. MCB 투입되면 SIB 가동되고요. CM을 구동시켜서 뭐뭐의 압축 공기를 전체 차량에 공급합니다. 뭐죠? MR 공기의 압축 공기를 전체 차량에 공급하고 또는 CM의 압축 공기를 전체 차량에 공급한다. 뭐 이런 말을 써주시면 되고요. SIB는 DC 100V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 시 AC 등 점등, MCB, 온등 점등, 도어 등 점등, SIB 점등 축전 전압계, DC 100V 공기 압력계, MR 압력 8, 9바를 확인하여 기동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다. 이게 기동이에요. 자, 그리고 동력 운전. 뭐뭐로 잠금을 풀고. 뭘로 풀까요? 마스터키로 잠금을 풀어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 다 배웁니다. 그냥. 그리고 마스터키를 풀어야 여러분들 전후진 핸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도 뭐 지금 설명해줘봤자 솔직히 여러분들이 전후진 핸들이 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여러분들 그냥 그림 한번 해보시잖아요. 이게 전후진 핸들 이거 마스터키구나 알 거예요. 여기서 저는 굳이 다룰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적어 놓기만 하세요.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 제가 뭐라 했었죠? 많아봤자 3, 4 문제. 그것도 어디? 여러분들 뒤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정의 물어보는 문제 많습니다. 흥분하는 이유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자, AC 구간은요 컨버터 출력 전원 DC 1800V를 삼상교류의 주파수와 전압을 변화시키는 VVF 제어로 뭐뭇이 구동돼요. 뭐뭐가 구동될까요? TM이 구동되겠죠. DC 구간은요 L1, L2가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뭐 L3, L2라는 말도 쓰거든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 인버터의 삼성교류 주파수와 전압을 변화시키는 VVF 제어로 TM을 구동하여 동력 운전이 이루어진다. 운전 시 파워등 점등 정동이 전류기로 동력 운전 상태를 확인한다. 운행 중 신호 확인은 ATC 구간에서 운전실 내 뭘로? 차내 신호기 ADU로. ATC 구간에는 상치 신호기로 확인합니다. 또는 지상 신호기라는 말도 쓰는데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실제 운전 속도는 ATC 구간은 뭘로? ADU로 보면 되고 ATS 구간은 계기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ATS 계기판이 있어요. 네. 그걸 기억해 주면 되시고 ATS 구간 중 실제 속도가 신호 제한 속도보다 높으면 경보벨이 울고 몇 초? 3초 이내에 4단 이상의 제동 취급하지 않은 경우 비상제동이 체결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